2023 스마트 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그럼 키노트 트랙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디지털 포워딩 관련된 내용이고요. 삼성 SDS의 문신정 그룹장님 모시고 주목받는 시장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정 그룹장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에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첼로스퀘어가 특송 고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이미지 참조를 하시고요. 특송 고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SDS 문신정 그룹장님 모시고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주목받는 시장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내용이고요. 제 옆에 문신정 그룹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인 첼로스퀘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신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포워딩 저희하고 작년에도 한번 만났었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도 한번 뵀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첼로스퀘어 디지털 포워딩이 21년 저희가 8월에 서비스 오픈을 했었고요. 그때는 사실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제 디지털 포워딩 이런 것부터 약간 갸웃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전시나 이런 데 많이 행사했고 하면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니까 초반에는 디지털 포워딩이 뭐죠? 라는 질문이 많았다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디지털 포워딩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첼로스퀘어는 뭘 하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실 유사 서비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서비스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저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제 디지털 포워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서도 정리해서 FAQ로 정리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뭐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를. 몇 가지를요?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이제 저희가 디지털 포워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켓플레이스하고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대표 선두주자들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고 이제 그런 서비스하고 그럼 SDS의 첼로스퀘어하고는 뭐가 다르나요? 그 서비스가 뭐 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디지털 포워딩과 마켓플레이스는 물류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끄는 두 가지 축이 맞아요. 하지만 디지털 포워딩은 포워딩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물류 회사들이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결국에는 베스트 매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주들, 좋은 실행사를 찾는 화주와 좋은 짐을 찾는 실행사가 와서 정보를 편하게 공유하시고 매칭하실 수 있는 그런 목적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두 개의 플랫폼 목적이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포워더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10,000개, 뭐 10만 개,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포워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쨌든 디지털로 서비스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주제 발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주목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자료는 이제 크게 3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는 일반적인 디지털 포워딩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혹은 고객분들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에다 넣은 거는 이제 많은 디지털 포워딩 업체들이 그 다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단지 포워딩이 아니라 그래서 디지털 포워딩 앞으로는 어떤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조금 포함이 돼서 그렇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 같은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목받는 시장 디지털 포워딩 주제 발표를 문신정 그룹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주목받는 시장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3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로 준비됐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포워딩 오버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디지털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욘드 포워딩이라고 해서 포워딩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부분을 디지털 포워딩 해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먼저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포워딩 뭐 SDS뿐 아니라 이제 많은 스타트업뿐 아니라 이제 뭐 해외에서도 막 그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디지털 포워딩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포워딩도 나는 만족스러운데? 혹은 그냥 포워딩도 뭐 작년에 사실 매출도 엄청 컸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죠. 왜 굳이 디지털 포워딩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일단 준비했는데요. 이제 왼쪽, 오른쪽 둘 다 왜 디지털 포워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그 ADL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발간한 레포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그래프가 지금 현재 물류 산업의 약간 현재 모습이 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는 2020년을 스냅샷으로 찍어놨고요. 보시게 되면 그 25%가 지금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더들이 지금 전체 물류 마켓의 프라핏 이익의 25%를 이제 포워더들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포트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합니다. 2030년의 모습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1안은 이제 에셋 도미넌트. 그러니까 에셋을 가진 그런 물류 회사들이 지금 보시면 프라핏의 90에서 93%까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포워더들이 가져가는 프로핏은 굉장히 줄어들고요. 맨 밑에 그 진한 파란색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들의 프로핏은 조금 증가하는 형태가 시나리오 1. 오른쪽은 시나리오 2인데요. 보시면 에셋 도미넌트들이 가져가는 그 프로핏은 비슷합니다. 70에서 90%지만 밑에 보시면 극단적으로 포워더들이 가져가는 프로핏이 1% 미만. 대신에 그 대부분을 플랫폼 베이스드 컴퍼니들이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플랫폼 디지털 포워딩으로 가는 건 사실 반반의 게임이겠네? 1안으로 갈 수도 있고 2안으로 갈 수도 있고 2안으로 간다면 플랫폼이 답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 에셋 도미넌트 플레이어인데 머스크도 트윌이나 뭐 플로우 같은 머스크 플랫폼을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왼쪽은 에셋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플랫폼을 강화해서 마켓을 많이 먹는 시나리오가 1안. 2안은 이제 포워더들이 플랫폼을 준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유지하는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을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됐든 플랫폼이 뭔가 있어야지 2030년에 물류 서비스를 하는데 뭔가 핵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덜 구체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은 그 마켓 예측을 해놓은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처는 그 ADL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작년에 발행한 레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17 빌리언 유로거든요. 제가 이 환율이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서 따로 바꾸진 않았는데 요 정도 규모면, 그리고 2025년에는 173.9 빌리언 유로, 그러니까 CAGR이 47% 이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얼핏 봐도 이제 200조가 넘게끔 성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켓을 예측하는 리서처들도 디지털 포워딩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제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보면 요즘 하도 챗 GPT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한번 접속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챗 GPT한테 이게 디지털 포워딩이 일반적인 포워딩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니?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되게 나이스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디지털 포워딩은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류 프로세스를 핸들링하는 거다. 그래서 뭐 가시성을 트랙 ሽ먼트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토메이트 페이퍼워크라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디지털 포워딩 하면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가시성 보여드려요, 뭐 수작업 없애드려요, 요런 내용. 결국에 밑에도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을 이용한
오토메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결국 운영 효율도 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엄청 똘똘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어가지고 자료에다 하나 집어 넣으셨고, 오늘 이제 저희 컨퍼런스 들으시는 분들도 좀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도식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이제 전통적인 포워딩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견적 비교부터 문서 관리,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뭐 일정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시성, 데이터 분석까지 모두 다 일반적인 포워딩이 제공합니다. 네, 되게 좋은 운영이나 영업 사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포워딩으로 간다는 건 그런 영업 사원들이 운영 직원들이 1대1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와서 스스로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언제든 원할 때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워딩은 저 밑에 있는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를 보통의 절차로 제공을 합니다. 첼로스퀘어 역시 이제 견적, 운송 예약, 운송, 통관, 트래킹, 커뮤니케이션 정상까지 이제 전 과정을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 그러면은 이런 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지 그 앞단의 웹에서 저런 정보를, 저런 물류 업무를 볼 수 있게끔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뒷단에 그 백엔드 프로세스가 결국 오토메이션 돼서 운영 효율화까지 하는 것, 그건 이제 디지털 포워딩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포워딩이 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서비스로 그러면 디지털화해서 제공한 서비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그 TI 레포트, 22년도에 TI에서 이제 발행한 레포트입니다. 디지털 포워딩이라는 주제로 이제 많은 서베이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서베이 항목은 화주분들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개사 정도 되는 화주분들한테 질문을 했고,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더, 그러니까 디지털 포워더한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니? 너는 뭘 기대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24.1%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게, 인스턴트 커트. 그러니까 즉시 견적과 부킹을 나는 제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트래킹 앤 트랜스페어런시, 그러니까 가시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선적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디지털 다큐멘트 매니지먼트하고 동등한 숫자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요렇게 나왔습니다. 4위, 5위, 6위도 이제 조금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 1, 2, 3, 4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뒤에 있는 내용을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워더들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통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냐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뭐 즉시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건 플랫폼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하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원하는 물류 상품을 선택하시고 견적이 필요한 라우트를 고르시고 화물 정보를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디지털 포워더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즉시 견적에 대한 운임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제 부킹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디지털 포워더들은 대부분 이렇게 즉시 견적을 제공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글로벌 뭐 플렉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견적은 제공하지 않고 견적 요청을 하면 회신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고객들이 사람을 대하지 않고 혹은 내가 어떤 영업사원한테 직접 부탁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구간의 견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래킹 앤 트랜스페어런시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내가 보내는 화물이 어디까지 갔나 가시성이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 정보를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서비스. 그게 이제 디지털 포워딩의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제가 뭐 트래킹이 디지털 포워딩은 엄청 잘 돼요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아요. 첫 번째는
보통 저런 가시성은 뭐 선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하지만 보통 이제 어떤 회사가 화물을 보낼 때 선사를 하나 쓰지 않으시잖아요. 뭐 5개를 쓰시기도 하고 10개 쓰시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가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0개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하시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디지털 포워딩을 쓰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시성은 뭐 물류에서 항상 화두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저 정도 서비스는 기존 포워더한테도 받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계세요. 약간 대형 고객분들, 화물 많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디지털 포워딩의 장점은 그런 기존의 실시간 가시성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물동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만 제공되던 서비스였다면 이제 디지털 포워딩으로 가면 화물 뭐 2달에 한 컨테이너 보내시는 분들 혹은 LCL로 2달에 하나씩 보내시는 분들도 로그인하셔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동이 많은 분들만 이제 제공받던 서비스를 물동에 상관없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폭이 확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3위로 나왔었던 건데요. 디지털 다큐멘테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뭐 제가 일반적인 포워딩 활용시라고 썼지만 포워딩을 활용을 하든 포워더를 활용을 하든 선사랑 다이렉트를 하던 그 물류 담당자 PC 가보면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이랑 비슷해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저렇게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물을 보내고 도착을 하는데 해상은 보통 한 달이 걸리는데 도착지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다. 뭐 BL 정보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전 BL을 제가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제 보스가 저한테 BL을 가져와 이랬는데 제가 막 하루나 이틀 동안 못 찾으면 약간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하시는 분들은 되게 강박적으로 저렇게 뭔가 폴더 관리를 하시거나 무조건 아웃룩을 쓰시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원이 바뀔 경우, 담당 업무가 바뀔 경우, 그리고 많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 그랬을 때 과거에 있는 물류 문서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데 디지털 포워딩으로 물류를 실행을 하시면 보통 주고받는 선적 서류는 다 클라우드에 아카이빙 됩니다. 첼로스케어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제 유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그 서류가 개인한테 디펜던시가 없다. 이제 누구든 우리 회사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BL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와서 다 같이 볼 수 있고, 뭐 수입자나 뭐 통관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해도 별도로 메일 보내지 않으시고 플랫폼 내에서 이제 쉐어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쉐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지? 그러면 그냥 뭐 클라우드에다 파일 저장하는 거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하는 이유입니다. 아카이빙의 이유가 하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OCR을 접목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업로드한 파일을 데이터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예시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왼쪽에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이제 첼로스케어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디지털 포워더도 유사 서비스 제공하는 포워더들이 있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를 예를 들면은 요 앞에 있었던 이 선적 서류 관리하는 부분에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OCR 엔진이 돌아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 화면인데요. 아이템 코드, 그리고 아이템 이름, 그리고 퀀티티, 그리고 커런시, 그리고 어마운트가 다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는 분명히 파일로만 올렸는데 혹은 이미지로만 올렸는데 다음에 들어가 보면 그 BL에 붙어 있는 그 아이템 정보까지 이제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 정보를 볼 수 있으면 또 좋은 게 결국에는 뭐 이동 중인 재고의 가시성, 인트랜짓 재고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템 하나가 재고가 너무 부족해.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빨리 비행기로 다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배를 태워서 보내도 되는지 하기 전에 가고 있는 건 어디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서류를 올린다 그것보다 이제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하나 더 나가서 기술을 넣어서 서류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를 뽑아서 텍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 이게 이제 디지털화된 포워딩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4개 준비했는데요. 네 번째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 뭐 기존에는 기존 포워딩 사용하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필요하시는 부분 여쭤보고 뭐 대응하고 반응하고 뭐 변경사항 있으면 저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한 달 전에 어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은 한 달 전에 기상 악화 때문에 뭐 도착지 라우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도착지에서 서비스를 뭐 팀트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물류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운영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막 헷갈려요. 그게 ABL이었는지 BBL이었는지 막 이런 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사하고 내가 요청한 대로 이게 된 게 맞나? 이런 게 궁금할 때 또 메일을 엄청 뒤지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포워딩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다 플랫폼 안에서 채팅 기능 등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장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안타깝게도 이제 첼로스케어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메일이 더 편하다고 느끼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가 기존 방식이 더 편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디지털 포워더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메일을 통합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고객분은 이메일로 보내시더라도 이제 뭐 메신저에 통합이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통합하는 부분으로 방향성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기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디지털 포워더들이 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서비스가 제일 기본이자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챕터는 이제 비욘드 포워딩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실 막 엄청난 게 있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비욘드 포워딩이라고 제목을 뽑고, 이게 좀 너무 오버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목 유지를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오늘 컨퍼런스의 발표 자료 화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캡처할 수 있는, 첼로스케어 화면을 캡처를 해왔고요. 요 역시 이제 첼로스케어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PO부터 관리되는 포워딩이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포워딩이라고 하면 시작점은 부킹 요청입니다. 왜냐면 물류 주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포워딩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킹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고요. SDS의 기존 물류 서비스도 딱 그 영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디지털 포워더들은 그 관리를 앞단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주분들 혹은 뭐 수입자분들은 사실은 구매 부서나 이런 분들은 뭐 BL 번호나 부킹 번호 이런 거는 좀 별로 머릿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PO 번호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PO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고 물류도 사실은 물류가 일어나려면 이제 구매가 먼저 발생을 해야 돼서 이제 물류도 사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PO 생성이 아주 초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포워딩이나 물류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위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파란색 부분들, 구매자가 PO를 생성하고 이거를 이제 벤더 혹은 판매자한테 PO를 보내고 판매자가 PO 내용을 확인하고 뭐 변경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확정된 PO를 가지고 부킹을 하는 절차. 이게 일반적인 수출입에서 많이 발생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저 파란색이 기본적으로는 뭐 ERP로 법인 간 거래다 하면 ERP로 되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저게 이메일과 엑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디지털 포워딩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저 과정도 디지털 포워딩에서 하실 수 있게 이메일과 엑셀로 하던 거를 플랫폼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PO를 생성하고 주고 리뷰하고 변경하고 확정하고 딱 확정된 순간 그 PO를 가지고 부킹을 진행하실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구매 관리자분들도 내가 굳이 이거에 대한 부킹 번호나 뭐 BL 번호를 찾지 않으셔도 내 PO 이거 어떻게 됐지? 라고 누르면 PO에 딸려 있는 부킹과 컨테이너 정보들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좁은 임무의 포워딩보다는 좀 넓은 범위. 요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이 기능이 이제 1월에 나왔는데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 약간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페인 포인트가 있으셨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요. 써보고 싶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저거는 물류회사가 할 영역이 아닌데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으세요. 아직까지 이제 물류가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라서 제가 이제 하나를 뽑았고요. 그 다음 기능은 이제 도착 이후 풀필먼트까지 관리된다라는 주제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워딩이라고 하면 뭐 포트까지 혹은 창고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국제 운송 영역이 이제 포워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아마존 판매나 풀필먼트 쪽 서비스가 진짜 엄청 많이 니즈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풀필먼트를 뭐 WMS까지 깔아가면서 뭔가 내 창고를 세팅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라이트한 풀필먼트로 도착지 약간 재고를 약간 전진 배치해 놓는 그 정도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창고 관리 시스템이 없이도 뭔가 도착지에 있는 도착지 창고에 있는 재고량도 좀 궁금하시고 뭐 입출고 내역도 좀 궁금하시고 이런 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첼로스퀘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풀필먼트 서비스, 도착지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약간 싱글 뷰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단순한 입고 출고 같은 주문 오더들도 이제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런 기능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른데 이제 경쟁사 벤치마킹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많은 포워딩 업체들이 풀필먼트까지 통합한 관리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많이 바라시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탄소 배출량의 관리입니다. 탄소 배출량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ESG 뭐 엄청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올해처럼 이렇게 ESG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물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는 아웃소싱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주면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제 그 스콥 1 탄소 배출량을 관리할 때 스콥 1, 2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 영역 말고 스콥 3가 이제 아웃소싱 주는 영역이라서 스콥 3에 대해서는 사실 아웃소싱을 줬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얼마큼 나오고 이거를 측정하실 엄두도 잘 못 내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일부 제조 자동차나 뭐 일부 뭐 핸드폰이나 요런 데서만 스콥 3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긴 한데 많은 글로벌 제조사들이 이제 스콥 3까지 내가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그 밑에 협력사분들한테도 이제 다 강요를 하세요. 스콥 3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황당한 거죠. 이렇게 이제 제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벤더인데 부품을 납품하는데 스콥 3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어차피 내가 물류를 외주를 줬는데 이제 그런 니즈를 이제 맞추려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는 상반기에 릴리즈가 될 거고 이제 일부 회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하려는 이제 컨셉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견적을 하는 시점에 이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매달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탄소 배출은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많은 회사들이 물류 수행의 탄소 배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요 탄소 배출을 뭐 계산하고 이런 게 만약에 이제 SDS가 이제 디지털 포워딩만 한다라고 했으면 조금 어려웠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나 뭐 요 탄소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공수들이 이제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SDS는 이제 기존에 하던 이제 물량들, BPO 물량이나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뭐 미국, 유럽 쪽에서 비즈니스 굉장히 큰데 그쪽에서도 이제 니즈가 굉장히 먼저 접수가 돼서 조금 앞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요 기능이 한 2분기 정도, 1분기, 2분기에 이제 릴리즈 될 거니까 문의 주시면 또 관련된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뽑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포워딩 밸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이라는 것, 온라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고객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부킹을 하셨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예외가 있었고 물류비는 얼마가 나왔고 이런 정보, 리드타임 정보가 이제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레포트로 뷰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측 정보는 시황 예측 정보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께서 니즈가 많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도 이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비욘드 포워딩 챕터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 기능은 일부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SDS 이제 첼로스케어도 대부분 서비스를 이제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삼성 SDS의 문신정 그룹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일단 이제 추가하거나 뭐 할 때 이제 국내 그 화주들하고 이제 해외 아까 이제 다양하게 서베이를 했던 자료들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국내 화주들한테 어떤 서베이 자료 그런 것들을 또 토대로 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뭐 기능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혹시?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국내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첼로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냥 아마 답변하신 분들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여러 주제로 여쭤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답변 결과로는 가장 원하시는 게 일단은 가시성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분석 레포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필요로 그렇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가시성, 실시간 가시성, 제대로 된 가시성이 제일 원한다라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뭐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한번 써볼까라고 나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한번 날려주셔야죠. 네. 저희 첼로스케어 지금 검색 초록창이나 그런 데서 이제 하시면 나오는데요. 가입이 무료입니다. 저희 서비스 사실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셔서 궁금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부분 하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보면 이제 견적도 다 보입니다. 견적도 보시고 부킹은 좀 더 고민하실 수 있죠. 이제 물류 업체를 선정하니까. 근데 다른 이제 물류 서비스 쓰실 때 첼로스케어는 뭐 가격이 얼마일까? 혹은 뭐 여기 서비스 되나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이제 첼로스케어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MBL 번호 같은 거, 마스터 비밀번호 같은 거 이제 업로드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선적 주문을 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정말 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주목하는 디지털 포워딩 주제 발표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 SDS의 문신정 그룹장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